이게 가스라이팅일까요? 이 질문을 제가 처음으로 입 밖에 냈던 날은 이미 너무 많은 걸 참고 난 뒤였습니다.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.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낸 이후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. 전날 저녁에 남편이 요리하고 쌓아놓은 그릇들을요. 도마는 제일 큰 거, 냄비도 제일 큰 거. 기름 묻은 그릇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. 그릇을 하나씩 닦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상하다.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당연한 내 몫이 됐을까? 그때 남편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. 오늘 장 봐야지. 이번 주 식단 보냈어. 아직 오전 10시도 안 됐는데 이미 제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. 아이들 보내고 마트에 가면서 휴대폰을 한 번 더 봤습니다. 이번 주도 고기.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기름진 국물도 잘 못 먹고요. 그런데 그걸 말한 적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도 안 납니다. 고기 없으면 힘이 안 나지. 그 말이 늘 먼저 나왔거든요. 장을 보고 집에 오니까 전화가 옵니다. 고객센터 전화했어? 아직 왜 안 해? 지금 바로 해. 저는 전화를 싫어합니다. 설명하는 것도 따지는 것도 잘 못하고 그냥 내내 하다가 끊는 편입니다.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도 잠깐 멈칫했는데 곧 카톡이 하나 더 왔습니다. 이렇게 말해.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려줘. 그대로 읽고 그대로 말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보고했습니다. 얘기한 대로 말했어. 그게 제가 일을 잘 처리했다는 기준이었습니다. 점심쯤 언니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. 애들 엄마들끼리 밥 한번 먹을까? 잠깐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안 했습니다. 예전에 남편이 그랬거든요. 그 언니들 결혼 전에 많이 놀았잖아. 그 말 이후로 그 언니들 얼굴은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됐습니다. 저녁이 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말합니다.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?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졌다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 괜히 말 꺼냈다가 이 말을 듣게 될 게 뻔했거든요. 해줘도 뭐라 하네. 그럼 내가 해. 그 말을 들으면서 말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었습니다. 밤이 되니까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면서 말합니다. 내일 회식인데 늦을 것 같아.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언제 들어올지 묻지도 않았습니다. 예전엔 물어봤다가 이 말을 들었거든요. 난 당당해. 형들이 가자는데 어떡해. 하지만 제 회식은 늘 문제가 됐습니다. 몇 시에 끝나? 지금 어디야? 바로 들어와.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. 불 끄고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가 예민한 걸까? 아니면 그 질문에 아직도 답은 없습니다. 다음 날 아침도 전날이랑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. 아이들 깨우고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집이 조용해집니다. 그 조용함이 예전엔 편했는데 요즘은 좀 무섭습니다.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뭘 해야 하는지 항상 누가 정해주고 있었구나. 그걸 그제야 느끼게 되니까요. 씻고 나와서 머리를 묶으려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. 나 언제부터 이렇게 머리를 길렀지? 원래 단발이나 쇼컷만 했습니다. 관리도 편하고 제 성격이랑도 맞았거든요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자르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. 나 머리 좀 잘라도 될까? 왜? 그냥 답답해서. 긴 게 낫지 않아? 그 말에 그래 하고 끝났습니다. 점심쯤 옷을 하나 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. 입고 싶은 옷은 늘 비슷했습니다. 편한 거, 제 몸에 맞는 거. 그런데 그런 옷을 입으면 이 말을 들었습니다.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아? 여자답게 좀 입지. 그래서 옷장에는 제가 잘 안 입는 옷들이 하나둘 쌓였습니다. 생일 때 시어머니랑 남편이 같이 골라준 옷들.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, 많게는 100만 원짜리.
이거 입고 다녀. 이런 게 너한테 어울려. 그런데 입고 나갈 자리가 없었습니다. 아니, 입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. 오후에 학교 행사 안내문이 왔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남편한테 말도 안 했을 겁니다.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. 그래도 한번 말해봤습니다. 이번에 학교에서 행사 있대. 언제? 평일 오후. 그럼 내가 가면 되지.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. 생각해보면 남편 지인 결혼식, 모임 행사에는 제가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. 아는 사람 하나 없어도 같이 가서 웃고 인사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. 그런데 제 쪽 일에는 남편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. 저녁이 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. 오늘 장 봤어? 응, 고기 샀지? 응. 고기 코너에서 잠깐 멈췄던 게 생각났습니다. 오늘은 해산물이 먹고 싶었거든요.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. 괜히 말 꺼냈다가 이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서요. 그럼 너가 해 먹어. 내가 음식 해줘도 뭐라 하네.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.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 오늘 내 선택한 게 뭐지? 아침부터 밤까지 제가 한 건 정해진 걸 잘 해낸 것뿐이었습니다.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. 넌 요즘 왜 하고 싶은 게 없어? 그 질문이 조금 웃겼습니다. 일하고 싶다 했을 때는 안 된다 했고, 운동하고 싶다 했을 때도 안 된다 했고, 사람 만나고 싶다 했을 때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불을 끄고 혼자 천장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조각처럼 떠올랐습니다. 너 바람 날까봐 그러는 거야. 나 말고는 다른 남자들을 못 믿어. 너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. 하나만 결정해 줄 테니까 넌 그것만 해.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. 그때는 그 말들이 저를 아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.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아직도 확신은 없습니다. 다만 분명한 건 이런 하루가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됐다는 것. 그래서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. 이게 정말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너무 오래 제자리를 비워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